네, 지구로운 취식생활 2부 다시 돌아왔는데요. 1부에서는 유기농 문화센터 강성미 원장님과 유기농 제품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한입 그리고 유기농 비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도 계속 강성미 원장님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요, 원장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이들의 성조숙증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어, 그 성조숙증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성조숙증이 오게 되는 건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송아지에 있는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우유를 우리 아이들과 또는 성인이 먹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중에 이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IGF-1이라는 이런 성장 촉진 물질이 있어요. 이게 송아지에도 있고 우리 아이들 몸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게 1이라면 얘는 5에서 14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 물질을 이거 내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성장 촉진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너무 빨리 오는 거고, 그리고 지구에서 보면 또 색다른 거죠. 우리 원래 젖은 모유를 먹을 때 젖을 먹어야 되는 나이에 젖을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인들이 다시 그 우유를 먹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 비만, 암이라고 하는 병들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그 의사 선생님들 책에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논문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걸 반영만 하더라도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우유 먹는 거는 멈춰야 될 때가 된 거죠. 더 이상 먹지 않아야 되고 이 우유는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어미소와 송아지의 이 운명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미소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것도 연관이 있지만 이런 물질 자체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멈추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원래 이제 송아지는 그 어미소의 우유를 먹는 게 송아지 음식인데 그 우유를 우리 인간이 먹고 사실은 송아지는 인공유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송아지가 우유를 먹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풍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송아지가 빨리 커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동물 그 생태의 환경이잖아요. 우리 인간과 조금 다르게. 그런데 그렇게 폭풍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유를 소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유류 중에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를 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간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라고 할까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유에 대해서 좀 더 우유는 그 송아지의 음식이지 우리 인간 음식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국영수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후미식 요리 수업과 기후급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기농 비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하려면 어릴 때부터 그 비건이라고 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배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즉 교육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다룸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나 돼지나 닭이 마트에서 파는 포장되어 있는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고기가 아닌 생명체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일, 채소, 곡물이라는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육이 이제 필요한 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쓰는 칼로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물은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어서는 18%밖에 되지 않고 무려 82%가 과일, 채소, 곡물로 인해서 칼로리. 네. 네, 에너지 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 과일, 채소, 곡물이 어떻게 재배돼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육식을 줄이되 이 육식은 마트에서 보는 포장육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야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가치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감자가 씨앗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감자를 그냥 생 감자를 반 잘라서 심으면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곳에서 다시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가 뿌렸을 때의 감자와 우리가 자연 재배를 하는 감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는 종자라는 것 중에 또 우리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토종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토종 감자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아이들에게 이게 생산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감자를 먹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좋은 감자를 감자칩으로 먹을지, 감자튀김으로 먹을지, 감자볶음으로 먹을지, 감자를 쪄서 먹을지를 아이에게 음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을 내가 상황에 맞춰서 내 몸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거를 먹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는 이론적인 것보다 우리가 음식이라는 음식 밥상 문화를 통해서 네. 우리가 무언가를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이렇게 뜨거워져 가는 이런 지구 온난화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걸 요리를 어떻게 해서 먹을 때 나도 좋고 지구도 좋은지를 알려주는 수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후 미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국영수보다 어쩌면 더 절실하게 그리고 더 정규 과목으로 이제 빠르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정규 과목으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도 이 채식급식을 거의 이제 강제적이죠. 물론 이제 그 강제적이란 단어보다는 사실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미식 교육 아이들이 그냥 요즘은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 아니면은 뭐 순간에 내 그 어떤 맛의 입의 어떤 맛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아까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감자를 놓고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굉장히 유익한 어떤 그 정말 살아있는 교육일 거라고 생각하고 꼭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은 교육의 일환과 동시에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기후 급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채식 급식 선택권인데요. 이거는 비건이즘이나 채식주의자를 위한 그런 급식이 그런 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선택권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후 미식이 우리가 기후 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소, 돼지, 닭과 같은 아이들이 우리가 먹고 키우기 위해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나온대. 그리고 그 아이들의 윤리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교육을 막 받았어요. 그리고 급식실에 딱 내려왔는데 소돼지 닭으로 막 즐비하게 요리가 나와 있으면 아이들은 방금 전에 물론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채식 급식 선택권이라는 완전한 기후 급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정말로 그걸 선택을 할 거고요. 이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많은 대학들에서 지금 학교 내 학식이라고 하는 것들 비건 음식 문화가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수업, 요리 수업이 필요하고 그거와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기후 급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채식 급식 선택권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권리가 있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하십니다. 조금 전에 사실은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 원장님과 함께 이제 채식과 비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저희가 요리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맛있었었고 제가 한 그릇에 가득 담아왔거든요. 그릇이 크다 보니까 많이 담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오늘 어떤 요리였냐면 채소하고 그다음에 다시마 국수였었죠. 네. 다시마 국수를 이용해서 했는데 채소가 생 것이 아니고 조리를 했거든요. 조리하는데 전혀 거기에 설탕과 기름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였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한국 전통 약선 채식이라고 하면서 설탕과 기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두 재료를 피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일단 그 한국 약선 채식 요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주 쉽습니다. 우리 조상이 생명력을 그대로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발효식품이에요.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장아찌라든가 그리고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스화하고 드레싱 하는 서양의 뭐 것들 올리브 오일이나 발사믹 식초나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후와 풍토에 맞는 소스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발효 음식이 약선인 거죠. 그게 약이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병 걸리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되 기름과 설탕을 배제한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맛집에 가잖아요. 기름과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넣어야지 맛있거든. 네. 근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이 안 오면 돈이 안 되니까 맛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설탕을 듬뿍 넣어서 맛있게 해주시죠. 우리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는 그럼 그걸 다 빼셔야죠. 이미 나는 과자게 네. 먹었죠. 요즘은 삼시세끼를 다 나가서 먹을 수준이 됐잖아요. 뭐 바쁘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렇다면 집에서 먹을 때만큼은 기름과 설탕을 넣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발효식품인 거죠. 약선. 네. 약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듬뿍 들어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간장과 된장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레싱이라고 하는 소위 소스라고 하는 외국의 용어를 쓰면 청국장을 활용해서 순두부와 청국장을 활용해서 국수 예, 양념장을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정말 맛있게 먹었고 사실은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좀 더 놀랐고 청국장이 소스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순두부에다가 순두부를 어느 정도 끓였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아마 이게 아마 신박하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저에게는 굉장히 신박했거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신박하다고 했는데 순두부를 끓여서 청국장을 나중에 넣는 거죠. 네. 청국장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미생물들, 귤들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이미 다 팔팔 끓는 상태에서는 거의 죽은 어떤 미생물이잖아요. 그런데 순두부를 끓고 나서 그 위에 청국장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넣으면 그것을 소스 대용으로 넣는데 너무 맛있었고 기름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그 채소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저도 이제 꼭 가능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법을 더 네.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팁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육류라고 하는 동물성 식품을 사잖아요. 소, 돼지, 닭, 우유, 계란, 치즈 이런 비용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식재료비가 월등히 남습니다. 그런 월등히 남는 거를 친환경, 유기농, 자연재배, 토종 그리고 여긴 전주니까 노칼푸드 이런 쪽에서 식재료를 사시면 우리가 소위 화학비료를 뿌리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부님이 관행농을 하시는 농부님도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분들에게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농약은 농부님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 먹으니까 뿌린다는 거. 우리가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뿌린 걸 안 사 먹으면 우리 5%도 되지 않는 농부님들은 그걸 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 먹으니까 우리 농부님들은 그런 걸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소중한 농부님들이 키우는 거는 다 소중하지만 농약, 그러니까 우리가 제초제를 화학 비료를 뿌리면 웃자란다고 하죠. 원래 가지고 있는 깻잎의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살림하고 또 아이쿱이라든가 두레생협에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식재료를 막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고기 안에는 토종도 들어있고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 제재가 뿌려지는 거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농산물을 사갖고 오면 고유의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최대한 살려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돼지, 닭, 우유, 계란을 사지 않으면 돈이 남으니 그 돈을 우리가 유기농이나 자연재배, 특히 제철에 나는 노지 위주로 자꾸 농산물을 사서 가급적이면 가볍게 불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요리를 하면 누구나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이게 유기농 비건 라이프인 거죠. 네네. 토양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자란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우리 건강, 지구 건강에 이롭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 그 면역 증진 다이어트 키친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시영 박사님은 아마 저희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과거에 워낙 그 스크린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근데 그분과 같이 책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유튜브에는요. 이시영 박사님이 지금 방송에 유튜브에 한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정도, 그래요? 50만 명이나 100만 명 사이에는 거의 방송 출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네. 9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셔갖고요. 왜 건강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냐 해서 방송 출연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사님의 키워드는 소식이에요. 박사님은 6.25를 지내고 오신 분이라서 비건, 채식은 100%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굉장히 소식하세요. 제가 박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보면 굉장히 적게 드세요. 그리고 활동하시고요. 박사님이 저랑 함께 이 요리책을 낸 거는 바로 나물 요리 때문에 저와 합류가 된 겁니다. 나물. 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샐러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어르신이 이제 90이 넘으셔서 그걸 사라다라고 얘기해요. 사라다에 마요네즈랑 이런 거 너무 듬뿍 넣어서 설탕이랑 넣어서 먹으니까 애들이 병 걸려서 장이 좋지 않으면 거기 나오는 세라토닌이나 많은 호르몬들이 뇌를 연결시켜 주는데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니까 다시 뇌가 중독이 돼서 좋지 않은 패턴으로 가서 많은 음식 중독이 결정적으로 성격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나온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음식 문화, 나물 문화를 좀 주자. 나물에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잖아요. 이것만 먹어도 우리 건강해질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이렇게 요리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면역 증진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자 그리고 나물을 많이 먹자라고 하셨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365일 맞춰서 우리의 한식이라고 하는 그런 약선 채식이죠. 네. 그런 레시피로 기름과 설탕 없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아직 읽어보질 않았는데. 그렇군요. 네. 사실 내용을 잘 몰랐어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 소식을 하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우리가 과식을 했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몸이 그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빼앗는다고 하던데 그 얘기이시죠. 그래야지 면역력이 향상되는 거고요. 그 원장님 그 대사 효소랑 소화 효소 부분인데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 효소라는 걸로 대부분의 효소라고 하는 아이들이 사용이 되고 치유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할 시간이. 그러니까 소식을 하면 할수록 소화효소를 다 쓰고 나면 얘네들이 놀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러면 회복하러 가는 여기가
염증이 있네 하고 회복하러 거기 가서 음. 염증 치료로 돕는 대사 요소로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로 끊임없이 박사님께서는 내용을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네.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이 책을 그 면역 증진이나 아니면은 기름과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법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개정판이 사서 다시 보시기를.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박사님 오늘 개정판으로.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아직은 한국에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주부들이 많이 요리를 하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요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참 어려운 음.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철을 구분을 못해요. 맞아요. 왜냐면 365일 끊임없이 음. 채소들이 막 나오니까 바나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대 과일이 막 들어오잖아요. 하물며 이제 열대 과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냐면 될 수 있으면 제철에 나는 과일, 채소, 곡물을 선택해서 먹기를 권하고 싶은 거죠. 그게 지구 온난화하고 아주 많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딸기가 언제 나오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철이 딸기는 없는- 5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딸기가 언제 제일 폭발적으로 잘 팔리냐면 2월이나 1월이나 2월 아니요, 같은데요. 11월 달에 나오면 11월이요? 거의 싹 수리한다라고 아, 할 그런가요?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딸기가 나올 때 11월에 나온다고 하면 도대체 걔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비닐하우스에서 네. 엄청난 에너지를 네, 맞습니다. 사용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제철에 나는 것들로 음. 먹으면 딸기를 지금 제철에 나면 노지 딸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지 딸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철이다 하더라도 저도 토마토를 지금 토마토 철이어서 먹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우리 소비자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변했는데요. 토마토와 딸기값이 많이 싸졌던 거는 바로 땅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포트에서 재배한다.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포트라고 하는 가짜 땅인 거죠. 네. 거기서 키워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양 성분을 약물로 다 해서 그러니까 나쁜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몸에 동이 되거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미 토종에서 그렇죠. 자라는 땅에서 것보다 아니죠. 영양소가 덜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덜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재배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어쨌든 거기에는 또 다른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미 토경이라고 땅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와 딸기는 이제 거의 대한민국에서 많이 네. 사라진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온난화를 낮추고 우리 거를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한다라면 노지 딸기나 노지 토마토를 팔고 있는 분 거 마구 사주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하면 어쨌든 화석연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사용되지 않은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영양도 우리가 어쨌든 주입을 하는 거와 자연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에 나는 걸로 노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구 온난화는 우리 사람만 지구 온난화가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이 식물들도 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땅에서 나랑 같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는 그 아이는 못 움직이잖아요. 네.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해야 돼. 그래서 토마토가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라이코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나오는 토마토와 땅에서 나오는 애는 차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네요.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걔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꼭 하는 팁은 뭐냐. 바로 제철에 나는 거 그래도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면 제철이 나와요. 제철 과일. 요때 지금 오이를 먹고 이제 토마토를 먹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토마토랑 오이를 열심히 사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사 먹냐? 바로 노지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노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선택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없는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한 단계 더 간다면 우리나라는 이 종자와 관련해서 거의 IMF 때 종자 회사들이 다
외국 회사로 팔렸죠. 다 팔렸죠. 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토종 종자인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유사시에 이거는 제가 항상 쓰는 시나리오예요. 이제 우리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모두 다 동물을 안 먹기로 했어. 오늘 이 순간부터 동물을 먹는 마지막 날이 돼서 우리가 지금부터 전 지구인들이 채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 종자 회사들이 무슨 일을 벌일까요? 서로 이제 패권 다툼을 그렇죠. 하겠죠. 지금의 육식이라는 이런 것들도 거대한 자본들이 그렇죠.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종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카키리나 이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러면 과일, 채소, 곡물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먹을 거야 하면 종잣값이 마구마구 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종자들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불임이에요. 네.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발화가 그쵸. 안 돼, 네네. 열매가 안 맺혀지는 그런 종자를 팔아야지만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종자를 안 주면 과일, 채소, 곡물,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밥과 함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토종이라고 하는 과일, 채소, 곡물이 나오면 무조건 사주시는 거예요. 네. 현금 영수증이 안 돼도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유기농이 비싸요라고 하는 거를 미래 가치를 지금 현재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꼭 선택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중한 농부님들 중에 노지에 토종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트에 유통도 못해요. 물량이 적어서. 네. 하지만 우리가 곳곳에 소풍을 다니거나 여행을 할 때 그런 물건을 보이면 카드가 안 되더라도 네. 그냥 막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은 100년이고 10년, 100년이 지나도 계속 발화가 되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종자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꼭 토종도 함께 요리할 때 TV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아주 질문에. 중요한 얘기를 이제 뭐 토종 씨앗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후 위기는 사실은 식량류 위기, 식량 안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수입하는 농산물 거의 80%를 수입하는 농산물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토종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요리를 할 때 가능한 제철 음식, 유기농이나 그리고 우리 농부들이 땀 흘려서 생산하는 그 수입품보다는 그런 곳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용해야만이 같이 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간혹 이제 그 원장님 강의하러 가실 때 보면은 할머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시죠. 원장님의 네.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제가 왜 할머니라는 얘기를 할머니 맞죠. 80이 넘으셨어요. 저도 저희 나이가 엄마가. 들어보고 있는데. 근데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어떤 연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가 치매세요. 네, 치매시고 2019년도에 혈관성 치매 5등급을 받으셨어요.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뭐 원인은 뭐 다양하게 많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예쁜 치매가 있고 욕 막 하는 치매가 있거든요. 네. 보통 대부분 욕을 막 하고 네.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대부분의 그런 치매가 오세요. 이제 그런 치매로 오셨는데 저희 엄마가 대부분은 그렇죠. 전화를 한 200번, 300번 밤새도록 하면 그렇게 한 2, 3일만 겪으면 다 병원으로 모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잠을 네. 잘 수도 네.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의 돈이 없어졌어. 그래, 통장을 수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를 지목해서 훔쳐갔다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며느리한테 막 욕을 하시면서 네. 우리 소위 말하는 개성욕이라고 하는 욕들을 막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모시지 않고 일상을 같이 보낼 수 있게 이제 강의하러 다닐 때 사전에
저희 엄마가 치매가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제가 강의를 가야 되니 그게 가능하시면 제가 강의를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 강의 갈 때는요. 이제 그렇게 다니고 제가 저희 센터에 있을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SNS 때문에 이 치매 엄마를 모시고 있다는 걸 알아서 되게 오셔서 잘 해주세요. 아, 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줘서 좋겠어요 하니까 엄마가 그런 말과 함께 점점 정신 상태가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이게 내 딸한테 우리 한국의 엄마나 아빠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누가 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것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41년생이시거든요. 네. 그 6.25를 겪으신 분들의 대부분의 인생의 전반이 자식에게 누가 되면 안 돼라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도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내가 우리 딸한테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부분과 지금과 같이 제가 약선 요리라고 하는데 자연 식물식의 어떤 채식 베이스로 음식을 같이 해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 상태가 치매인지 거의 모르세요. 그리고 물론 그 단계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전주에 함께 오려고 방송도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너무 힘들어요. 네, 비가 오는 날에는 저는 같이 오고 싶은데 실제로 엄마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그래서 오늘은 함께 못 내려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배웠을 때는 정말 치매에 걸리신 분이라고 전혀 몰랐었어요. 정상적인 대화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나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잘 안 나가요.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요양이나 치매 병원에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을. 그런 분들에게 제가 혹시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방송이 잘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부모님을 그 요양병원에 맡기고 싶은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나 생활을 하려다 보니 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가 자꾸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모시고 있으니까 좋아져 하면 상대적으로 모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아픔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방송 출연 섭외가 들어와도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요리라든가 엄마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막 만들어서 엄마가 그 보통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느 순간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코 저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강의라든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엄마를 모시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 또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치매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고요. 네.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너무 뜨겁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렸고요.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요리는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 부분에서 제가 꼭 이런 부분 중에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소, 돼지, 닭을 가급적이면 생명을 살리면서 생각하면서 줄이시고 그러면 유기농이라는 걸 선택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두 다 유기농을 선택하면 좋지만 요즘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을 봤을 때 모두 다 유기농을 하긴 어려워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가 쌀이에요. 우리는 주식이 쌀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 쌀 소비만큼은 무농약도 아니고 유기농을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쌀값 비싸잖아요 하는데 그 계산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쌀 10kg 값이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비싸거나 또는 저렴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정도의 가격이에요. 이 10kg를 365일로 나누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내가 쓰는 밥값이 무려 3,000원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커피 기준으로 하면 한 잔 커피 한 잔이 5,000원에 하는 기준으로 보고요. 저는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안 마셔요 이러면 네,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거를 네. 토탈했을 때 우리 커피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커피값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인당 15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쌀값은 우리나라가 연간 쌀 소비량이 60kg 정도도 이제는 그것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로 우리 이 청취자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매주 5,000원씩만 할인 아끼시면 사주면 2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쌀 10kg를 5만 원 주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유기농에 품종이 있어요. 네. 그런 신동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품종이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아주 맛있는 밥을 살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장 유기농이라는 거를 빠르게 바꿔서 우리 대한민국의 땅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바로 쌀만큼은 무농약도 아니고 유기농을 선택해 줬을 때 빠르게 우리 토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또 한 축으로 보면 바로 식량 안보의 확보 부분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를 고민할 때 유사시에 밀가루 들어올 수 없어요. 네. 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진 물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토종 종자와 그래도 식량 안보로 쌀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쌀을 먹지 않아서 쌀 재배지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돈을 주고 있는 정부가 그와 같은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밥을 먹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요리책에 네. 밥을 맛있게 하는 법과 네,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는 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네. 있는데 네. 거기 밥 맛있게 하는 법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유기농 쌀로 그리고 현미 쌀로 이렇게 제철에 맞게 밥을 드시는 거를 마지막 인사로 좀 드리고 싶어요. 밥 먹자. 밥 먹자. 유기농 쌀을 먹으면 지구 온난화 논이 막 생기면 네, 그 논 유기농으로 섭취했을 때 탄소를 매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토지도 네. 좋아지고 또 우리도 건강해질 수 그렇죠. 있고 네. 식량 안보까지도 네.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국민들이 유기농 중에는 쌀로 선택을 1차 네.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네,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마지막 네. 인사가 아주 길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셨습니다. 밥 더 먹자. 네. 자, 오늘 여기 귀한 걸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귀한 말씀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 유기농 문화센터 강성미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왜 유기농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리법으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체를 바라봐야 하는지 등 음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음식은 우리의 기본 생존권으로 물과 공기와 함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입의 쾌락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생명체를 착취하고 음식의 온천인 자연을 너무 멀리하고 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지구로운 책 생활은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구로운 책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